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입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 오늘도 월요병을 잘 극복을 합니다. 네, 빨간불 나란히 켜내고 있는데요.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누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수 얘기 오랜만에 좀 해보겠습니다. 네, 2600포인트 선을 시도하고 있는 시장 계속된 상승이 나타날까 이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2600은 돌파가 돼가지고요. 이제 지지하면서 다음 라운드 넘버까지도 갈 수가 있을까 그 가능성을 좀 타진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서는요, 시장 대표님 어떤 부분에 대한 동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월요병이 아니라 월요 버프인데요. 이 정도면은 네. 네, 시장이 지난번 이어왔던 흐름들을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쪽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피로감도 있을 것 같은데 강하네요. 네, 피로에는 한 잔 마시면 되고요. 근데 일단 지금 주가를 보면서 일단 이제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한 2,550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익숙해지지 못하는 과정이죠. 네. 예, 이렇게 빠르면 혹시 조정 나오지 않나라고 괜히 또 먼저 생각하는데 시장은 그건 네 생각이고 그냥 계속 가겠다라는 입장들이 좀 큰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이런 거 한번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매크로 지표가 좀 안정을 받는 모습들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달러가 한때 또 109, 110대까지 가던 게 지금 꺾입니다. 꺾이는 쪽에서 물론 이게 약간 유로화 강세해 보이면서 그리고 또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오는 현상 때문에 사실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는 쪽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번에 일본 쪽 엔화는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쯤 계속 좀 당했던 측면이 있다 보니까 엔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뭐 이러면서 또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고 게다가 이번 주에 CPI가 또 발표가 되는데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일본의 CPI가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2%대 또 이상으로 조금 좀 묵직하게 간다라고 하게 되면 좀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일본의 또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도 출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약간 좀 시장이 묵직하게 될지 아니면 달러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약세로 가겠죠. 달러 약세를 바라보면서 워낙 강세로 가다 보니까 이걸 또 시장이 좋아할지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것처럼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담이 큰 쪽으로 나오는 시장 분위기는 아닐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래서 외국인들이 약간 주식을 매수하는 쪽으로 바닥을 갖춰준다.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좀 관심이 없어요. 아직까지 한국 주식에. 그래서 약간 변동 환율이나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에 대한 부담감을 그대로 안고 있는데 요게 조금 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조금 더 바뀌는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런 것도 보셔야 되겠죠. 금리입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한때 또 4.6대 이상으로 가다가 지금 4.5대 밑으로 내려오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요게 또 혹시나 이제 최근에 나온 지표를 보게 되면 미국이 소매 지표 살짝 꺾이고 거기다가 산업 생산은 살짝 돌아가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어떤 GDP 나우 같은 데 보게 되면 이제 GDP가 강하게 성장하는 게 좀 꺾이는 모습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10년물 국채 금리도 약간 위축되는 모습들로 나왔었을 때 그런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또 이게 유동성의 또 하나의 척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매크로 지표가 약화되는 모습들은 국내 증시에 그렇게 부담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러겠어요. 요게 국내 시장이 좀 강하게 가는 쪽에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약간 코스닥이 조금 더 강했었는데 코스닥뿐만 아니라 지금 코스피까지도 다 같이 강한 모습들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좀 달리고 보자라는 쪽이고 오늘 또 마침 미국이 휴장입니다. 이런 것도 좋아해요. 미국의 이제 어떤 워싱턴 버스데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워싱턴 선생님 생일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통령의 날입니다 결국은. 근데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국 시장에는 미국에서 좀 껄끄러운 얘기 나올 게 없으니까 좀 달려보자라고 하는 속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그건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가 뭐 했다며 트럼프가 뭐 한다며라고 하면서 발목을 잡을 수 있고 그게 섹터 쪽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 전반적인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위축됐던 변화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네네. 지수를 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가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또 주도되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또 좀 정체됐던 네. 2차전지가 주도를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끄는 섹터가 분명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쪽의 변화도 같이 보자라는 것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2,600포인트 안착 가능성을 보시는 게 맞으십니까? 그러면요? 네, 어떤 보세요? 네. 흔들려도 괜찮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네. 왼쪽으로 바라보시면서 2,600에 대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예전처럼 어떤 2,600 뭐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또 쉬고 하는 이런 모습들보다는 그래도 약간 좀 탄력들이 계속 강해져 있다. 그런 쪽에서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쪽에서 반도체가 힘을 내고 있다. 그런 쪽들을 보게 되면 조금 더 기대 요인들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달러가 약세여가지고 좀 우리 시장이 편안한 것 같아요. 네.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 시도도 한번 하게 될까. 얼마 전에 저희 1,500원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걱정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환율 많이 좀 안정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다만 외국인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네요.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시장에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 좀 궁금하고 네. 외국인들의 그러면은 마음을 저희가 끌려면요. 수급을 당기려면 지금 현재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외국인들의 동향을 봤었을 때 하나 느끼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시장을 선물로 붙입니다. 선물로 지난주부터 매수를 끌어오면서 시장에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선물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가 작동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연결을 시키면서 하나의 축으로 들어오는데 단단한 시장의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외국인들 현물 매수가 들어와야 되겠죠. 현물 매수. 예, 1월 달도 한 7천억 팔았고 네. 2월달도 진행되는 게 매도 기조가 좀 많다. 그러게요. 매도보다 매수로 언제 전환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인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라는 쪽들인데 근데 또 자세히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매수가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가지고 매도가 번복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필요한 섹터들은 사고 있다 강하게 또 드라이버가 걸리고 있다 그러면 네네. 시장의 반응들은 시장 전반적으로는 묵직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들어오는 섹터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시장을 끌어낸다. 이런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지면서 섹터 플레이가 그렇게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거기가 좀 포인트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아마 시장 끝나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수 매도 동향을 보시면서 외국인들 매수를 하게 되는데 매도는 어차피 삼성전자 쪽으로 많다고 그러면 역시나 매도가 나오겠죠. 매도로 잡히겠죠. 시장 전반적으로는. 네. 그래도 매수하는 섹터들이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 계속 꾸준히 사고 있었다 그러면 많이 사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또 초과 탄력들을 보이고 그러면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방산 쪽에 뭐 종목들 대응할 게 없을까? 그렇다고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막 따라가서 100만 원 간다. 이거 말을 못할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면 그걸 보면서 또 기준을 잡고 나머지 종목들의 변화가 같이 따라가는 것들 네. 이것도 보시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하. 저희는 예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배 아프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스페이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네. 예, 부럽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게 궁금하죠. 시장이 이렇게 잘 달리고 있는데 이제 누가 또 그럼 리딩을 할 것인가 너무나 명확했잖아요. 네, 네. 주방전 필두로 해서 뭐 로봇도 달리고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의 기회는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너무 좀 가격적인 부담이 있나 싶어가지고 더 신중하게 아마 테마단이라던가 시장의 리딩색을 좀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로봇주 저희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대표님.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준으로 보면은 많이 꺾이지는 않았어요, 주가가. 여전히 거래도 많고 살아 있습니다. 로봇에 대한 움직임 전망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네, 뭐 내용들은 대부분 다 아실 테니까 이제 로봇의 시대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이제 대장주가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만 보는 게 또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 아침에 꺾일 뻔했습니다. 꺾일 뻔한 위협을 좀 받았었습니다. 근데 곧 자리만 들어오게 되면 또 바로 돌아서네요. 근데 이런 패턴이 자주 나오던데요.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가. 맞습니다. 네. 이런 때가 이제 되게 사람을 애타게 만드는 거죠. 네. 또 이제 끌고 왔었는데 뭐 지금까지 잘 사서 버티고 가는데 이것도 좀 고점에서 무거우니까 팔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또 지지하고 돌아선다 그러면 에이 또 다음 기회라고 보면서 계속 또 수익을 늘려갈 수도 있는 거고 네, 못 파실 것 같아요. 보유하신 분들은 별로 눌리지도 않았지만은 주가가. 네. 행복한 고민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네. 쪽이고 근데 로봇주를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네. 저희들 보시는데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 위협을 가했던 쪽을 또 오늘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추세에 안 꺾였다 네, 네. 라는 쪽이고 근데 보통 이럴 때는 추세가 꺾였다라고 볼 때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한 38만 원대 같아요. 네. 그러면서 거래 확 터지면서 그 자리를 이탈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야, 좀 고점에서 물량 좀 나오겠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상태가
지금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네네. 그쪽으로 봤을 때는 또 오늘 또 이슈가 있는 게 삼성에서 이제 지분 관련된 쪽에서 17.5%에서 34%대까지 이제 늘리는 모습들이죠. 늘리고 콜옵션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얼마까지 될 수도 모르겠는데 네네. 그래도 이제 최대 주주로 들어선다. 그리고 이름 바꾼다. 이제 삼성 로보틱스 이제 이거 발음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네, 빠르게 이제 네. 3로 삼바가 있고 3로가 있을 겁니다. 이제 네네. 그런 쪽으로 나왔었을 때 삼성 로보틱스로 바뀌면서 나오는 과정들을 본다 그러면은 그런 관점 쪽에서 또 한번 변화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보여준 것보다는 보여줄 것에 대한 기대감, 특히 휴보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높아지고 있어요. 휴보가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이족 보잉 로봇인데 아직까지 한국이 생각보다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뒤처졌다. 많이요. 얘기 예, 많이 그렇잖아요. 나오는데 네네.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연구 결과를 좀 보다 보니까 네네. 내구성? 그러니까 즉 약간 좀 견고하게 그러니까 중심 잘 잡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솔직히 중국에서 나오는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 막 나오면서 춤추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아직까지. 예, 뒤에서 다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걸로 조종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약 원격 조정 로봇이지 네. 진정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휴보는 네. 이거 만드는 회사죠. 카이스트에서 나와서 휴보 만들어서 세우는 회사인데 이쪽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로봇 관련된 경진 대회가 있었을 때 거기서 1등을 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요? 몇 년 전 얘기인데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네, 네. 왜냐하면은 걸음 보행부터 만약에 빠르게 그러니까 제동성과 내구성 쪽에서는 가장 강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핵심이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하다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피해가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네. 상대적으로 1등을 했다는 거는 뭔가 강하다는 얘기겠죠. 북복을 차오르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기술력이 네, 네. 우리도 된다는 쪽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의외의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하나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는 바탕은 될 수 있겠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좀 보여다오. 그래서 좀 실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 나와다오인데 네네. 그게 지금 안 보이다 보니까 자꾸 한국은 뒤처진다는 얘기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더 회사 바뀌고 하면서 딱 내오게 되면 그때는 또 와 우리도 이랬었어? 라고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조금 더 논외로 하고요. 예, 그런 쪽에서 역시나 지금 글로벌 전반적으로도 로봇 쪽들은 또 메타도 한다고 합니다. 아. 예. 이제 AI도 돈 투자해야 되고 그래도 돈이 어떻게 아, 메타 돈 많이 쓰네요. 예. 많이 씁니다. 예. 20거래일째 랠리인데. 네. 근데 그런 빅픽처를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은 반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라는 쪽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확실하게 뭐 돈 잘 버니까요. 네, 그런 쪽에서 나오긴 하겠지만 그런 쪽에서 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또 시장에서 부르짖고 거기다가 또 가정용입니다. 이번에 나왔던 거는. 그러니까 네. 애플에서도 이번에 그 전등처럼 나와서 그게 로봇 역할을 하는 것들 그것도 약간 가정용 내 인간한테 필요한 직접적인 쪽의 영역들에 다가온 쪽들이죠. 네, 그런 네, 것들이 왜 변하고 있는지를 보시게 되면은 아마 그런 쪽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변화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로봇 쪽들은 크게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면서 플레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데 네. 중요한 것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단기 추세 계속 확인하면서 내가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주가 꺾이지 않는 한 일단은 좀 믿고 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사담이긴 한데 제가 로봇 두 회사를 섭외를 좀 하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네. 연락을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화된 어떤 로봇이 너무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서 회사에서 너무 부담스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아직은 실체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나와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죄송해요라는 답변을 제가 들으면서 네. 아 그래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빅2 때문에 증권사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해요. 로봇주 지금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조금 저희가 체킹을 해야 될 것 같긴 했습니다. 리스크로 네. 네. 로봇주 볼 때. 그러니까 증권사들은 그러면서 바로바로 네. 액션은 취합니다. 주가 올라가게 되면 증거금 100%로 바뀌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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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솔직히 그 비트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쪽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급락하게 되면 그때 또 풀어줘요. 네. 무슨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분위기는 조절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신용 잔고가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쪽도 보여지긴 하는데 네, 네. 근데 시장 전반적으로는 코스닥이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기준점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거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힘이 상당히 강력하게 퍼포먼스가 작용을 했겠죠. 코스닥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로봇주 얘기 들어봤고요. 저희가 시장의 리딩주 얘기할 때는 조선하고 이거 전력객이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조선주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전력주는 저희가 관세 무풍지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닐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되더라고요. 네. 네. 이쪽도 일단은 조선 쪽은 뭐 잘 가고 있으니까 그만큼 올랐다가 좀 조정받는 거 그냥 네. 그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쭉 볼 수 있는데 이제 요즘 관심이 많으신 게 현대 HD 현대 일렉트릭을 비롯해서 나오는 약간 지금
부정적인 모습들, 네네.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 근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또 미국에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초고압 변압기부터 그러니까 그냥 일반 배전반 그리고 변압기 이런 식으로 쭉 봤었을 때 뭘 네. 관세를 매겨야 되느냐 이런 쪽들도 좀 세부적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초고압 변압기 쪽에서 성과를 냈었던 HD 일렉트릭이 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네. 막상 미국에 공장 갖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하고 HD 일렉트릭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받게 되면은 그쪽에서 좀 더 강화시키고 또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렇게 영향을 또 안 끼칠 수도 있는데 시장은 또 오히려 지금 보니까 4.5% 빠질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좀 약화되는 모습들이네요. 네, 그런데 시장에 약간 걱정이 있고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실상은 솔직히 쇼티지 막 나오는 쪽에서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쪽들은 또 아닐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렇다면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다 관세를 때려서 더 올리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뭐 미국에 공장 지르는데 변압기 비싸서 못 짓겠어요.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쉽게 갈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네, 근데 일단 시장은 근데 반응을 합니다. 네. 왜냐면 지금 이쪽보다 그동안에 좀 올라왔고, 거기다 또 장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물량 좀 줄이고 다른 쪽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수급적인 쏠림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오후장에 다시 이렇게 꼬리 달면서 쭉 들어갈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 그런 오해도 있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쪽에서 지금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시장에서 부각받는 게 LNG 쪽인 종목들입니다. LNG 쪽에 관련된 피팅 밸브 그리고 또 그런 쪽에서 지금 S&T 에너지 이런 쪽들과 함께 LNG 복합 화력 발전 이쪽에 강점 있는 종목들이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지금 같은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LNG 쪽들이 유럽 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또. LNG가 뉴욕장에서도 잘 가던데요. 네, 그러니까 유럽의 더 많이 오르고 네. 미국 쪽도 같이 오르는 현상들이 이런 게 많이 보여졌을 때 네. LNG에 대한 또 수요가 확 늘어나는 거 아니라는 우려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언제 나왔었냐면 코로나19 끝나고 나서 물가가 네. 막 올라갈 때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 왜 러우 전쟁 종전한다고 그러는데 LNG는 또 올라가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근데 네. 정전이 돼도 네. 다시 러시아 거 안 쓰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또 기후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대안을 이제 LNG 쪽의 복합 화력 발전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원자력이나 뭐 나머지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 빈틈을 채우겠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수요에 대한 자극들이 나오면서 이어지는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겨울끝 무렵이다 보니까 반응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미국이 네. 다시 봄 돼서 좀 따뜻해지고 하게 되면 내려올 거긴 한데 지금 수요에 대한 기반들은 화력 발전 쪽이죠. 네, 그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쪽들은 앞으로도 계속 또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그 LNG 관련주들 쪽에서 직접적으로 LNG 쪽에서 미국도 계속 LNG를 뽑아내서 수출을 확대할 것이고 네. 거기다 나오는 유럽도 그걸 수입하면서 나오는 변화다 보니까 조선 연결되고 국내 쪽에선 LNG 터미널에 들어가는 밸류체인들 이것도 연결되고 하게 되면 역시나 기대감은 높고 실적도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쪽에서 가장 센 쪽이 동성화인텍이더라고요. 보니까. 동성화인텍이요? 네. 이쪽의 종목들은 강한데 신고가 벌써 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네. 그런 쪽인데 예전에 나왔던 피팅 밸브부터 이런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또 체크하는 게 맞겠다는 쪽에서 관련된 쪽들은 이런 것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압 쪽에서는 지금도 여유 있게 조금 들어갈 만한 거 보이는 게 있으세요? HD 일렉트릭 말고 네. 그래도 약간 좀 같은 변압기라고 해도 관세에 대한 위협이 좀 덜하겠다라고 네, 하면 네. 산일전기 같은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도 플러스가 나죠. 네. 예, 그런 쪽에서 좀 잘 버티고 있다는 쪽이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일단 만약에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HD 일렉트릭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초고압 변압기와 관련된 쪽에서 뭐 효성중공업 이런 쪽들은 영향을 좀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닌 쪽에서 좀 다변화된 쪽들은 오히려 잘 버티고 있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런 쪽에 포인트를 갖추고 맞추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주도주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저희 보게 되겠네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한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